중학천이 발원해서 흐르다가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테니스장 맞은편을 보면은 슬로우 파크라고 하는 커피숍이 보입니다. 그 윗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칠보사라는 곳이 있고요. 공영주차장도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지나서 칠보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작은 샘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샘물의 입구를 여닫을 수도 있고요. 위에는 작은 기와로 덮여 있는 것이 뭔가 범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정조께서 드셨던 샘물이라고 합니다. 정조의 수라상에 진상되었던 그 샘물이라고 합니다. 다소 짓궂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정조만 이 물을 드셨을까? 정조 이전과 이후에 다른 임금들은 왜 이 물을 안 드셨을까? 다른 임금들은 그럼 어느 물을 드셨을까? 왜 이 물만 정조에게 따로 구별돼서 진상이 되었을까? 뭐 이런 의문인데, 지금은 주변에 다 주택이 들어서고 해서 이 물의 수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찾으시는 분들은 구경만 하고 드시지는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샘물에서 발원한 물길도 또 작은 물길을 이루어서 지금 우리가 이 샘물을 향해서 걸어왔던 비탈길을 따라서 흘러내려가서 아마도 중학천과 합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천의 지류 하나를 우리는 지금 눈으로 확인한 것이고요. 이왕에 여기까지 온 김에 이 샘물에서, 이 샘터에서 조금 위로 걸어 올라가면은 사실은 삼청동이 꽤 부자 동네이고 핫플레이스이긴 한데 조금은 허름해 보이는 하얀 집이 있습니다. 이 집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진 찍거나 뭐 들어가 본다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집이 그 유명한 전인권 씨의 집입니다. 전인권 씨가 현재 살고 있는 집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여기 전인권 집이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사진 찍고 하기 때문에 가끔 전인권 씨가 좀 거칠게 반응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살고 계신 분을 주거권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이곳에 오시면 그냥 조용히 이렇게 둘러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요. 중학천 물길이 있었던 지금의 삼청동길, 삼청터널에서부터 삼청동까지 내려가는 그 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은 양옆으로 무슨 갤러리, 카페, 음식점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삼청동길이라고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요즘 흔히 쓰는 말로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좀 범상치 않은 시설 비슷한 곳이 있어요. 정문은 군인인지 경찰인지 모를 그런 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외부인들의 출입은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여기가 삼청동 총리공관이라고 합니다. 역대 총리들이 여기서 살았겠고요. 역대 총리들이 임기 기간 동안, 재임 기간 동안 머무르는 그런 곳입니다. 청와대와 바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 또 대통령 유고시에는 즉시 청와대에 접근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관저이자 집무공간과 총리공간이 가까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요즘에 무슨 판단에서인지 무슨 생각에서인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가는 바람에 지금은 이 총리공간이 대통령의 집무공간과는 아주 동떨어진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왼쪽으로 코리아 목욕탕이라고 하는 커다란 굴뚝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욕탕이다. 한때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목욕탕으로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도 쓰이는 것 같고요.
또 이런저런 청년 문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리아 목욕탕 바로 옆으로 복정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습니다. 특별한 조선시대의 높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주 맑고 좋은 우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물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정조대왕께 진성되었던 그 샘물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수많은 이제 주택과 카페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물의 수질은 보장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이 물은 지금도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복정 역시 앞에서 본 샘물과 마찬가지로 중학천의 또 다른 작은 지류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중학천의 물길 따라서 쭉 걷다 보면 이제 경복궁 담벼락을 만납니다. 이 담벼락을 만나면서 도로의 모양이 T자 모양으로 삼거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회전을 하면은 청와대가 되겠고 좌회전을 하면 광화문이 되겠습니다. 중학천은 이 광화문으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흘렀습니다. 바로 이 경복궁 담벼락길은 예전에는 중학천이 흐르던 물길이었던 셈이고 지금은 그 물길을 덮고 도로가 나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은요, 왼쪽으로 수많은 화랑, 갤러리 이런 건물들이 있고요. 미술관답게 건물 그 자체가 굉장히 미술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미술품 같은 그런 건물들이 쭉 있는데 아무리 봐도 미술품 같지 않은 그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현대미술관이라고 간판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보안사, 국군보안사령부 본관 건물이었습니다. 바로 12.12 사태 때 쿠데타 세력들이 바로 이 건물에 모여서 쿠데타를 주도했고요.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쿠데타군을 진압하겠다면서 남산에 있는 수도경비사령부에서부터 탱크를 발진시켜서 이곳을 목표로 해서 탱크를 몰고 왔다가 결국은 진압에 실패했던 바로 그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지만은 1979년 12월 12일 밤에는 이곳에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황영시, 유학성 이런 장군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그들을 추종해서 하극상을 일으킨 장세동, 김진영 이런 대령들이 이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긴박한 순간을 보냈을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기왕에 들어와 본 김에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보면은 이곳이 군사시설이었다는 느낌은 잘 들지 않습니다. 자,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의 현대미술관, 과거의 보안사 건물을 잠시 둘러보고 밖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경복궁 돌담길을 따라서 걷습니다. 옛 중학천 물길을 따라서 걷고 있는데요. 이제 경복궁의 모서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경복궁이 하늘에서 보면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궁의 동남쪽 모서리를 지금 보게 되는데 이 담장 바깥에 댕그러니 뜬금없이 나와 있는 저 건물이 동십자각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저게 뭔가 하면은요, 경복궁이 사각형 모양으로 담장이 쳐져 있었고 저 동십자각은 동남쪽 모서리에 있는 일종의 경비초소였습니다. 지금도 군부대에 가면은
담장을 따라서 군데군데에 경비초소가 있는데 바로 이 경복궁의 경비초소였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또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경복궁의 담벼락이 조금씩 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십자각이 원래는 담벼락 모퉁이에 있어야 되는 건물인데 저 동십자각만 경복궁 담장 바깥으로 덩그러니 놓이게 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지금의 경복궁의 담장이 지금보다는 훨씬 넓게 쳐져 있었고 동십자각은 담장 모퉁이에 담장 꼭지점에 있는 경비초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